이 오래된 집의 가장은 사서이다. 사서는 지금은 없는 직업으로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던 시절 군청이나 면사무소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는 걸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사서인 남자는 꼼꼼하고 문서나 물건을 잘 모으고 정리하는 편이었다. 남자에겐 3대 독자가 하나 있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아들은 분명히 나중에 커서 큰 사람이 될 거야 라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남자의 가장 큰 행복 중 하나는 아들과 관련된 물건들을 사소한 것이라도 모아두는 것이었다. 남자는 오래오래 살았다. 남자의 말대로 큰 사람이 된 아들이 남자를 남겨둔 채 너무 빨리 하늘로 떠난 후에도 오래오래 살았다. 동엽이는 어려서부터 말수는 적었지만 눈에 띄는 아이였어요. 키는 작지만 강단 있고 올곧은 성격이라서 대장 기질이 있었죠. 그래서 별명이 장군이었어요. 녹두장군. 장군이는 학교에서, 아니 부여 전체에서 제일 똑똑한 아이였어요. 학교 졸업하고 그 어렵다는 전주 사범학교에 들어갔어요. 그 시절 우리들은 학교 졸업하면 부모님 도와서 농사를 짓거나 생계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전국의 영재들이 들어가기도 어렵다는 그 어려운 사범학교를 들어간 장군이하고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라고 느꼈죠. 그래서 장군이를 만날 일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방학하고 부여에 와 있던 장군이를 시내에서 만났어요. 서로를 알아보고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려는 순간 장군이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친구들하고 저녁에 한글 공부하지 않을래? 내가 도와줄게. 지금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나한테 손을 내밀어줬다는 고마움.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한글을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우리에게 금지된 것을 상상할 수 있다는 그 설레임. 그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서 터져나왔죠. 장군이한테 한글을 배우고 그 또래 여자아이들이 그렇듯이 저도 결혼을 했고 그 후로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네요. 그러다가 갑자기 얼마 전에 기억이 났어요. 장군이한테 하지 못한 말이 있었다는 걸. 너무 늦었지만 지금에야 적어보네요. 장군이라고요? 제 친구가 쓴 시예요. 기가 막히지요. 야, 이 시골 촌동네에서 신춘문예 입선.
진짜 저는요 이런 날이 올 줄 예전부터 알고 있었슈. 아주 난 녀석이었다니까요. 아, 진짜예요. 진짜라니까. 야, 그 한 20살 때쯤인가? 저희 맨날 밤마다 그 장군의 대청마루에 모여가지고 막 밤새 막걸리 마셔가면서 막 세상 얘기하고 문학 얘기하고 막 떠들어대고 그랬거든요. 워낙 세상이 뭐 깝깝한 현실에 답답해서 그렇고 또 뭐 세상이 우리 인정을 안 해주니까 뭐 그 세상 막 다 들으라고 막 큰 소리로 막 떠들어대고 막 그러시오. 그런데 장군이는 저기서 그냥 조용히 우리 얘기를 듣고만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중에 제일 잘난 녀석인데. 그게 참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죠. 그 막 서울 같은 넓은 데 가가지고 막 날개를 활활 펼쳐야 될 친구인데 저기서 저러고 있으니까 응? 그래가지고 오죽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야 장군아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너는 서울 가서 쉬만 써 어? 우리가 다 밀어줄 테니까 우리만 믿고 막 이러면서 밤새워서 막 설득을 했다니까요. 응? 그러니까 또 장군이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 됐다 됐다 그리고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런데 다음날 가가지고 장군애한테 야 너 서울 언제 갈게 임마 어? 이렇게 물어보면 또 자기가 뭐 생전 처음 듣는 얘기 듣는 것처럼 막 모른 체하고 그런다니까요. 참네. 아유 우리 중에 얘기를 제일 잘 듣는다고 생각한 친구가 알고 보니 제일로 고집이 셌던 거지요. 아무튼 참 묘한 친구였어요. 아이고 참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아 오늘이 그 장군이가 서울에서 내려오는 날이거든요. 지금 잘 오는지 얼른 나가봐야 돼요. 그럼 구경 잘하고 재밌게 놀다 가세요. 예? 좌서봐. 아유, 윗도리도 입어야지. 밤에는 추워. 아이, 모르겠다. 추우면 알아서 찾겠지. 아휴, 그나저나 정섭 아빠가 걱정할 일이 걱정이네. 몸도 약한 사람이 자기 자식이라면 끔찍이 아끼니. 정섭 아빠는 기회만 되면 가족 모두 함께 나들이 가는 거 좋아했어요. 가면 사진도 꼭 찍고요. 제가 워낙 억세서 그렇지 정섭 아빠는 늘 다정했어요. 곤란한 일 있을 때 다른 집 애들은 다 엄마 찾는데 우리 집 애들은 아빠를 찾을 정도니까요. 이 사람은 아무리 집에 늦게 들어와도 애들 자는 거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달아 없어지는 거 아닌가 싶을 때까지 등을 쓰다듬어주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쓴 글만 읽고서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그 사람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신동엽이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럴 때마다 전 이해가 안 됐죠. 내 눈에는 가장 크고 선명해 보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명석하면서도 심지가 고든 사람이 진짜로 다정하고 청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 남들 다 좋다는 서울을 마다하고 이 답답한 충청도 시골 구석에 눌러 앉아서 오롯이 자기 생각대로 글을 쓸 수 있었겠죠. 근데 주변 머리가 좀 없어요. 아니 잘난 사람이 난척도 좀 해야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럴 텐데 그런 유두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서야 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섭 아빠 데리고서 주변 학교 찾아다니면서 교장 선생님한테 인사드리고 선생 자리 이렇게 앉히기도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별 얘기를 다 하네. 여튼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보다는 이 마음이 더 많이 가는 사람이었어요.
아유, 자서봐. 아유, 길이 아닌 길을 왜 이렇게 가는 거야. 누가 지 아빠 아들 아니랄까 봐 그러는 건지 원. 아유. 그 신동엽 시인은 젊은 시절에 폐병으로 힘들게 살았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이거는 진짜 산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한테서 나오는 표정이에요. 저도 그 이산저산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그게 이렇게 팍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사진 속에 신동엽 시인이 입고 있는 이 시절에는 아무나 못 입었을 법한 그런 스키파카나 선글라스 같은 장비들을 보면 전문 산악인이나 거의 그 수준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신동엽 시인을 처음 알게 된 건 국민학교 때 복도에 모교를 빛낸 사람들 사진을 보고였어요. 그때는 신동엽 시인이 저한테 뭐 그렇게 큰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될 줄은 몰랐죠. 그러다가 제가 신동엽 시인한테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건 요 금강을 보고였어요. 군사 독자의 시절에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이거 뭔가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던 저에게 이 동학 농민운동은 어떤 탈출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신동엽 시인이 동학 농민운동의 발자취를 직접 찾아가 조사 자료를 모으면서 완성한 금강은 그 어떤 영웅소설보다도 더 강렬하고 웅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산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지금도 금강을 딱 읽고 있으면 이거는 손에 펜을 쥐고 쓴 게 아니라 발자국으로 한 발 한 발 쓴 작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동엽 시인한테 딱 영감을 받아서 발자국으로 한번 작품을 써보자 해서 조금씩 써보긴 하는데 아직은 좀 그러네요. 그 발자국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발로 이렇게 글을 쓰는 것 같은 느낌? 뭐 어쨌든 그런 발걸음들이 조금씩 모여서 제가 언젠가 신동엽 시인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만난다면 밤새도록 시 이야기 그리고 산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구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때?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무대 위에서 주인공 연기하면서 불렀던 노래야. 너처럼 고등학생 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오페레타였다고 하는데 그땐 몰랐지. 우리 학교 선생님이 쓰신 대본이랑 가사라고 했는데 18살 여고생한테 그게 뭐가 중요했겠어. 오페레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주인공 하라고 하니까 마냥 신났었지. 조금 걸을까? 공연 올라가기 전까지 친구들이랑 밤늦게까지 연습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웃고 울고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 중 하나더라고. 아, 그리고 공연 올라가기 전까지 긴장을 너무 해서 그런지 친구가 옆에서 말을 거는데도 전혀 몰랐다니까? 그 상태로 무대에 올랐는데 신기하게도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재밌어지는 거야. 그동안 나를 억눌렀던 무언가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어. 여자가 너무 잘나서도 안 된다. 여자가 남들 앞에 나서는 건 천한 짓이다. 이런 얘기들을 자라면서 귀에 못 박히도록 듣고 자라서 그런지 나도 모르게 스스로 짓누르면서 얌전하게만 살아왔던 것 같아. 그런데 그때는 정말 마치 내가 태어나서 제대로 숨을 쉬는 기분이었어. 그때 이후로는 무대에 올라간 적은 없지만 그때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한테 나와 같은 경험을 해주고 싶다는 꿈이 생겼지. 그러니까 영미, 너도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그리고 신경 쓰지 말고 네 마음속에서 하는 얘기를 잘 듣고 느껴봐. 그러면 너가 하고 싶은 게 진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뭐 하고 싶은 게 없으면 어때? 그게 어쩌면 자연스러울지도 모르지. 네, 말씀하신 대로 신동엽의 일거수 일투족을 몇 달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만,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보고할 만한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요주 인물이다 보니까 각별히 신경 쓰며 꼼꼼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누굴 만나는지, 누구랑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뭘 입고 다니는지까지도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무슨 책을 읽냐고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뭐든 꼬투리를 잡을 만한 게 있으면 만들어서라도 오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신동엽이 그렇게 위험한 인물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딱히 특별해 보이지는 않은데요. 물론 간첩 신고를 받기도 했고 그 민주청년동맹 선전부장을 했던 이력이 있긴 하지만, 이게 그때 당시에는 부여를 인민군이 장악을 해서 동네에 쓸만한 청년들을 이렇게 모집을 했던 거기 때문에 자원을 해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한 다방 아가씨가 부여를 떠나서 없는 걸 보면 이게 신고의 신뢰도도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히려 그 당시 공산당을 반대했던 우익 총책을 집에 숨겨주기라도 한 거를 보면은 이게... 죄송합니다. 뭐든 제가 꼬투리를 잡아서 성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오늘 서울에서 돌아오는 날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 신동엽의 간첩 증거를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동엽이에요.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내가 신동엽이요.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자, 로켓에 매달아 대기 밖으로 대던져버려라. 제가 신동엽이에요. 하지만 그때까진 좋은 언어로 세상을 채워야 해요. 신동엽을 찾으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내 여기서 불타며 승리했노라. 살덩이를 여기 찢어 던지며 내 영혼은 여기서 승리했노라.
만세! 만세를 불렀노라. 신동엽은 저예요. 온갖 영광은 햇빛과 함께 어린 전사의 아름다운 손등에 퍼부어지어라. 저도 신동엽입니다.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에 맞지 않는 발도듬의 흉낼랑 고만내자. 우리 모두가 신동엽입니다. 껍데기는 가라. 사활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그럴 걸세. 얘기하게. 그럴 걸세. 응, 그럴 걸세. 응. 그럴 수도 있을 걸세. 응, 그럴 수도 있을 걸세. 응, 아무렴. 그렇게도 할 걸세. 근혁이나 근혁이나. 응, 그래. 그럴 걸세. 그럼 그렇기도 할 걸세. 더 하게.